깊은 밤 아내가 소파에서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텅 빈 집은 적막하고 남편이 쓰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다. 밤 11시 30분.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까 의아해하며 수화기를 든다. 여보, 거기 있지? 아내는 수화기를 떨어뜨린다. 분명히 남편의 목소리다. 심장이 터질 듯 뛰며 다시 수화기를 든다.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환청일까? 아내는 혼란스러워하며 남편 사진을 다시 바라본다. 아내가 커피를 마시며 어젯밤 일을 되새긴다. 분명 꿈이었을 거라고 자신을 달래지만 너무나 생생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돈다. 이웃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온다. 아내는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목소리에 동요가 섞여 있다. 이웃은 혹시 이상한 일이라도 있었냐고 걱정스럽게 묻는다. 아내는 망설이다가 그냥 잠을 잘못 잤다고 얼버무린다. 누가 믿어줄까? 죽은 사람의 전화라니. 아내가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침실로 향한다. 어젯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전화기 플러그를 뽑으려다가 멈춘다. 혹시나 해서. 밤 11시 27분. 전화벨이 다시 울린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든다. 여보, 왜 이렇게 마른 거야?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당신이야? 정말 당신이야? 부엌 찬장 뒤쪽에 내가 숨겨둔 게 있어. 찾아봐. 전화가 끊어진다. 아내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간다. 아내가 찬장을 움직여 뒤쪽을 확인한다. 먼지 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한다. 이 열쇠는 무엇을 여는 것일까? 남편이 비밀을 숨겨뒀다는 뜻일까?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곳을 찾는다. 서재의 서랍, 침실 옷장, 지하실까지. 하지만 맞는 자물쇠를 찾을 수 없다. 밤이 깊어가자 아내는 지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돌아온다. 남편 사진 앞에서 혼잣말한다. 당신 도대체 뭘 숨긴 거야? 이번에는 아내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시계를 보며 11시 30분을 기다린다. 정확히 그 시간에 전화벨이 울린다. 열쇠 찾았지? 차고를 봐. 오래된 공구함 속에 있어. 당신 왜 이런 걸 숨겨뒀어? 나한테 말 못할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대답 없이 전화가 끊어진다. 아내는 손전등을 들고 차고로 향한다. 오래된 공구함 바닥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한다. 열쇠로 열어보니 안에는 USB와 낡은 일기장, 그리고 뉴스 기사 스크랩들이 들어있다. 뉴스 기사들은 모두 20년 전의 교통사고에 관한 것들이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대학생 사망, 용의자 미검거 상태로 수사 계속. 아내는 이해할 수 없다. 남편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일기장을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내가 했던 일을.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한다. 동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있다. 재생하자 남편이 카메라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이 나온다. 여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당신에게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어. 20년 전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학생을 치었어. 그리고 도망쳤어. 아내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한다. 화면 속 남편은 계속해서 고백한다. 그 아이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셔.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었어. 내가 죽고 나면 당신이 대신 사과해 줄 수 있을까? 아내가 진실을 알고 난 후 처음으로 전화를 받는다. 이번에는 무엇을 말할까? 영상 봤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20년 동안 혼자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거야? 당신까지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그분들께 사과하고 싶어. 내가 못한 일을 당신이 대신 해줄 수 있을까? 아내는 오열한다.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비밀을 안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 알겠어. 내가 할게. 당신 대신 사과할게. 며칠 후 아내가 20년 전 사고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간다.
노부부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고백 영상을 보여주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노부부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아들을 친 사람이 누군지. 아내는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 노부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이미 죽은 사람을 원망해봤자 소용없다며 용서한다는 말을 한다. 그날 밤 전화벨이 마지막으로 울린다. 아내는 평온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든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이제 정말 떠나는 거야? 사랑해. 내 평생 가장 사랑한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아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전화가 끊어진다. 이후로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는다. 아내가 남편의 사진 앞에 꽃을 놓고 있다.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평온해 보인다. 당신이 남긴 짐까지 다 정리했어. 이제 정말 안심하고 가도 돼. 창문 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온다. 아내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죽은 자의 전화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영혼의 간절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은 진정한 안식을 찾았다. 때로는 죽음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끊을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은 생과 사를 넘어서 계속되며 마지막 의무를 다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